안녕하세요, 머벅간TV입니다. 오늘 주제는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처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한 목적은 정말 억울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트롤 짓을 해가지고 욕설을 유도를 해갖고 나도 모르게 욱해서 욕하신 분들, 그러니까 한순간에 실수를 저지르신 분들이나 상대가 욕해서 나도 모르게 같이 욕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한 거니까요. 트롤 짓도 안 했는데 단지 그냥 본인 마음에 안 들거나 본인 기준으로 게임을 상대방이 잘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패드립하는 분들은 조용히 나가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정말 참고만 해주시기 바랄게요. 솔직히 모욕죄는요, 어떤 그 욕설 표현 그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사건의 경위라든지 욕설의 횟수, 수위, 정도, 욕설 표현의 앞뒤, 문맥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검사님이 모욕죄 여부를 결정하시니까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뿐이고 참고만 해주시기 바란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모욕죄로 고소 당했을 때의 대처법. 근데 이거는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기 전 대처하고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이후의 대처에 대해 나눠서 설명해요. 먼저 고소 당하기 전 대처에 대해서 일단 상대방이 고소할 것 같다, 혹은 좀 불안불안하다, 내가 좀 두렵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대처를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첫째, 상대방이 신분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욕설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을 공개했다는 얘기는 특정성이 충족이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욕설을 해야지만이 고소가 가거든요. 특정성의 선이고. 근데 그 이전에 한 욕설은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분 공개 이후에 욕설을 중지했다면 성이 성립되기가 없기 때문에 신분 공개 이후에는 욕설을 절대로 하지 마시죠. 그런데 상대방은 본인 유리한 것만 간추려서 휘어갖고 고소장에 첨부해갖고 고소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소장 접수 이후에 수사관이 여러분들한테 전화하기까지, 조사받으라고 전화하기까지 대략적으로 통상 3-4개월 이상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이면 여러분들 다 잊고 계셨을 텐데 그때 피고인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증거 자료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냐고요. 그냥 벙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자료가 없으면 결국 고소인이 제출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검토를 할 테니까, 그래서 신분 공개 이후에 고소를 중지하였음을 입증할 스크린샷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찍어두시고 여러분 컴퓨터 폴더에 보관하세요. 적어도 5-6개월 이상. 아셨죠? 물론 상대방이 신분 공개하지 않았어도 듀오가 있었다면 특정성이 선입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또 공연성이 문제고 또 욕설의 표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또 봐야 되는 데라서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 공연성이 문제인지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이런 듀오인 경우에 특정성이 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 다음에 둘째, 이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랑 중복일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트롤짓 했다거나 아니면은 나랑 욕설했다, 마찬가지로 이를 입증할 스크린샷을 미리 찍어두기입니다. 트롤짓을 어떻게 입증하냐면 그 리플레이 다운로드 받는 거 있잖아요. 게임 끝나고 롤 같은 경우에 그걸 다운로드 받고 마찬가지로 5-6개월 이상 그걸 보관하신 다음에 나중에 조사받을 때 그걸 USB로 담아가서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트롤하면 여러분의 팀원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왜 던지냐, 왜 그렇게 나가서 죽냐, 이렇게 한 말들도 전부 스크린샷 저장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상대방이 트롤짓하고 욕설 유도해서 합의금 달라고 했다면 이건 명백히 기획고소니까 상습 고소인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것도 스크린샷으로 반드시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욕설 유도해갖고 합의금 달라고 하는 이런 상습 고소자들에 대해서 기관 입장에서도 가만히 안 돼요. 이거는 명백히 수사 인력의 낭비이기 때문에 사건 안 된다고 이제 반려처분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공갈죄로도 오히려 이제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튼 꼭 스크린샷, 그 다음에 리플레이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랑 똑같이 욕설했다, 마찬가지로 이거 똑같이 이제 스크린샷을 저장을 해주시는데, 어쨌든 상대방이 나랑 똑같이 욕설을 했다는 얘기는 똑같이 모욕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건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트롤짓 했다거나 욕설했다거나 합의금 유도한 것들을 전부 스크린샷으로 적어도 5-6개월 이상 여러분의 컴퓨터에 보관을 해두죠. 이제 여기까지가 고소 당하기 전 대처고요. 이제 고소 당한 이후의 대처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러분이 고소를 당했다면 그 사실을 담당 수사관한테서 전화가 올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언제 받으러 오라고.
그 전까지는 여러분은 까마득히 모르실 거예요. 여튼 그러면은 그런 전화 받으면 여러분 벙찌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터넷으로 그 정보 공개 청구라는 게 있어요. 한번 쳐보세요. 그걸 통해서 고소장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부터 하세요. 그거. 아니 일단 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 고소장 내용 가지고 변호사랑 상담하시고 변호사와 선임 계약하세요. 비용이요? 물론 비용 들죠. 근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일단 형사 수사 단계에서는요, 변호사가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솔직히 보통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피고소인으로서 재판 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수사 단계에서. 보통 이제 모욕죄로 고소 단계에서 형사 수사 단계에서는 보통 조사를 한 번 받거든요. 피고소인 조사. 그 조사 한 번 같이 가지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는 것 정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조사 한 번 같이 가지고 의견서 제출하는 것 정도만 선임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재판 전까지. 이건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 보통 몇십만 원밖에 안 해요. 에이 그래도 몇십만 원 너무 아까워요. 그냥 조사 받을래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형사 사건은요,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진짜 중요하고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처음 조사가 진짜 중요한데 수사관 입장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랑 같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하늘과 천지 차이예요. 진짜로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좀 조심하게 될 거고 조사관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에 여러분이 쪼실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압박이 돼가지고 괜히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구분 못하고 여러분이 그냥 다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변호사의 어떤 코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호사랑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처에 대해서도 변호사한테 코치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모욕죄로 인정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냐 안 받냐, 벌금을 받냐 안 받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꼭 변호사랑 같이 동석하시고, 그리고 변호사한테 이걸 요구해요. 먼저 조사 전에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대처를 알려달라고 하시고 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조사 받을 때도 변호사님이 코치를 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 1회 꼭 제출해달라고 하시고, 피고소인의 변호사로서 의견서 이 조건으로다가 변호사를 선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회 동석, 1회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렇게 하면은 가장 완벽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수십만 원. 아깝죠. 아까운데 솔직히 모욕죄 처벌당해서 벌금형만 나와도요, 이게 범죄 경력 조회해보수 기록이 남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돈이 들더라도 여러분 갖고 계신 증거자료 가지고 변호사를 꼭 찾아가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려 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욕설하지 말고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아셨죠? 자, 욕설이 없는 그날까지 저 머뭇간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